여러분은 달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인류의 우주 과학의 첫 발자국을 내디딘 아폴로 11호 달 탐사나 혹은 떡방아를 찢는 달토끼를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리뷰할 영화의 주인공들인 월레스와 그로밋, 화려한 외출편에 나온 달치즈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월레스와 그로밋이 직접 만든 로켓을 타고 달로 피크닉을 가는 내용인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입니다. 어렸을 때 해당 장면을 보고 정말 달이 치즈로만 되어진 줄 알았거든요. 한때 꿈이 우주 비행사가 되어 달치즈를 먹고 말 것이라는 어린아이 할 만한 꿈을 꿨었죠. 생각해보니까 그때 참 순수했네요. 아마 제 또래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의 새로운 장편 애니메이션이 나왔는데요. 이 추억을 가지고 이번에 나온 작품의 비하인드와 함께 리뷰해보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Cheers. Cheers, mate. Cheers, me old pal. 월레스와 그로밋, 복수의 날개가 올해 1월 3일 넷플릭스에서 단독으로 공개되었는데요. 해당 작품은 제작 기간만 약 5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감독인 닉 파커와 멀린 크로시햄은 제작하는 내내 팀워크가 엄청나게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D 프린터와 신소재를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클레이 애니메이션의 전통적인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 캐릭터의 머리와 손은 점토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톱 모션 특성상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닉 파크는 한 주에 1부씩 장면을 제작하는 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촬영 환경을 위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대본부터 스토리보드, 음악, 미술, 소품 및 조그마한 세트장 등 하나하나 신경 썼을 정도로 이번 작품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성우로 선택했을 때도 신중을 가했을 정도였죠. 성우는 그냥 목소리 연기만 잘하면 끝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해당 작품의 제작 방식을 잘 몰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프로세스고 뭐고 그냥 생으로 시키거든요. Okay. 그리고 성우의 대사를 바탕으로 닉 파크 감독이 직접 행동을 연기하고 캐릭터의 방향성을 잡아가죠. 이 작품을 보다 보면 그로밋이 바이크를 타고 돌아다니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이 유별나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알고 보니 실제로 멀린 감독은 직접 바이크를 타고 스튜디오로 출퇴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캐릭터의 포즈를 이해하고 구현한 거라고 해요. 이걸 보면 이 두 감독은 정말 배운 변태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월레스와 그로밋, 복수의 날개는 영화적으로 봐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감독들이 히치콕의 연출법과 해머 호러 장르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게 보는 내내 느껴졌거든요. 해머 호러란 영국의 영화사인 해머 필름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고전 공포 영화들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대표적으로 드라큘라, 프랑켄슈타인이 있고 이 영화들 덕분에 공포 영화의 색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번 작품의 해머 호러는 바로 노움인데요. 작품에 나오는 로봇의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게임이나 소설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살짝 설명을 하자면 서양 동화에서 등장하는 수염난 조그만한 땅의 정령입니다. 보통 귀엽거나 친근한 이미지인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땅의 정령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모티브로 정원에다가 장식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나온 노움은 색달랐습니다. 초반에는 월레스와 그로밋의 일상적인 모습과 코미디를 보여주다가 월레스의 발명품인 로봇이 페더스 매크로에 해킹을 당한 이후 스릴러가 되는데요. 해킹당한 장면 이후 묘하게 이질감과 기괴함이 느껴지는 로봇들의 등장 장면. 로봇들이 발명실에서 무언가를 지는 걸 보게 된 그로밋이 로봇들에게 들키는 장면 등 로봇이 나올 때마다 목덜미가 쭈뼛쭈뼛할 정도였죠. 와, 다시 봐도 존나 무섭네 이거. 이렇게 장면을 나열해보니 히치콕 감독의 심리적 압박을 정말 잘 녹여냈습니다. 오마주라고 해야 할까요? 전편인 전자바지 소동의 그로밋을 감시할 때마다 느꼈던 그 스릴러 감성을 이번 작품에서도 유지해줬죠. 또한 이 두 주인공의 성향과 관계도 잘 보여주었는데요. 초반에 그로밋은 월레스가 직접 손으로 쓰다듬어 줬으면 했지만 이조차 토닥토닥 기계로 해결하는 월레스. 그 반대로 뭐든지 직접 손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그로밋을 보면 서로가 추구하는 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해킹을 당해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 월레스는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게 되는데요. 이때 모든 발명품을 뺏겼을 때에도 월레스는 발명품이 없는 삶에 적응하지 못하여 차주전자 뚜껑을 누르면서 이건 망가졌다며 주전자로 던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간편함과 AI에 점점 의존하는 우리들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감독은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AI의 위험성도 같이 보여줬는데요. 특히 해킹당한 로봇이 월레스의 목소리를 따라해 그로밋을 안심시키는 장면 등을 통해서요. Come in, Gromit. Everything's fine. Just come straight in. Gromit. Everything's fine. Just come straight in.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AI가 점점 고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당장만 해도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유튜브 알고리즘, AI형 셋톱박스 등이 있죠. 아마 직장인 분들이나 대학교 과제하시는 분들도 챗GPT를 엄청나게 활용하고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편집할 때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이 플러그인도 AI가 직접 자막과 번역, 그리고 내용 요약까지 해줄 정도죠. 이렇게 AI가 발전한 만큼 딥페이크나 딥러닝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성착취물 등 범죄율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세상이 이러니 혹시 감독들이 이걸 노려서 만들었다는 건 좀 지나친 것 같고 단지 경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공존해야 한다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후반에 보면은 결국 그로밋은 월레스와 함께 묶여있는데요. 월레스는 자신은 단지 사람들 돕는 발명을 해보고 싶었던 것뿐인데 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건지에 대해 자책하게 됩니다. 그로밋은 그런 월레스의 속마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그는 단순히 돈벌이가 아닌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힘을 써주었구나 라는 것을요. 또한 월레스는 위험에 처한 그로밋에게 발명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을 통해 이 둘은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후 월레스는 그로밋에게 차를 내어주며 이번엔 기계가 아닌 직접 손으로 그로밋을 토닥여주면서 영화가 끝이 나죠. 어렸을 때 단칸방에서 안테나로 겨우겨우 수신을 잡아보았던 애니메이션이기도 하고 무서우면서도 재밌게 봤던 전자바지 소동 속편 영화인데요. 오랜만에 봐서 재밌었고 솔직히 넷플릭스 뒤지다가 더럽게 볼 게 없었는데 마침 월레스와 그로밋이 떴었고 추억 냄새 펄펄 나서 한번 보고 싶어져서 봤습니다. 심지어 어렸을 땐 그로밋 때문에 한동안 포리충이 되었기도... 아무튼 저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90년대생 분들은 이 애니메이션을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영화는 핑구에 나온 물개 에피소드 다음으로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선사했던 페더스 맥그로우가 31년 만에 돌아와 복수를 하는 영화입니다. 추억의 뽕맛과 함께 제 나름대로 분석하며 리뷰를 해보았는데 여러분도 나름의 분석을 하면서 이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히치콕식 기법과 해머 호러까지 오마주 되어 있어서 영화쟁이들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 영화 월레스와 그로밋 복수의 날개 리뷰였습니다.